네, 반갑습니다. 로드로맨스입니다. 오늘은 캠핑 영상보다는 이제 우리가 바이크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죽 공예를 통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가죽 공예를 예전에 배워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썼는데요. 몇 가지 제품을 좀 갖고 나와 봤어요. 이제 할리 데이비슨 그 바이크를 탈 때 옆에다가 예전에 넣었던 새들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창기 가죽 공예를 배우면서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모 브랜드죠. 뭐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구찌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던 재킷백이라고, 예, 성룡 그 재킷찬 할 때 그 재킷입니다. 그 재킷백을 제가 백화점에서 보고요. 똑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장신구까지 가서 직접 비슷한 걸로 사서 이제 구찌의 그 재킷백, 예, 전지현 씨인가요? 전지현 백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가죽 공예를 오늘은 이제 시작 처음 하는 첫 시간이니까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하는 부분은 다 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그런 제품으로 이제 먼저 만들 거고요. 그때 간략하게 공구 설명을 하고요. 혹시라도 난 저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댓글에다가 이건 어떤 공구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뭐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글을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 만들 제품은 키홀더예요.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키홀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쓰는 제 키홀더인데요. 지인한테도 몇 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선물을 해줬어요. 요거를 제가 오늘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키홀더는 손이 많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내구성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 자체를 조금 두꺼운 가죽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바이크 새들백 같은 경우도 비도 많이 맞고 바람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돌 같은 것도 찍히고 하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내구성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죽 제품도 두꺼운 통가죽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통가죽이 아니라 얇은 소가죽을 사용했어요. 조금 얇은.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려야 되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는 가죽 제품을, 가죽 원단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죽의 두께가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가죽이 이 가죽의 두께는 무려 5mm, 예, 5mm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죽은 한 1.5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가죽 두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홀더를 만들 거니까 이런 얇은 가죽은 잠깐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요. 이 두꺼운 가죽으로 이러한 형태의 키홀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죽 공예에서 중요한 건 밑에 요 그 재단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재단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필요하죠. 쇠자입니다. 쇠자. 플라스틱 자는 사용하시다가 플라스틱 자는 칼이 자를 타고 넘어와서 손을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 긁다 보면 끝이 이렇게 같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이런 철로 된 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쓸 그 밑받침이죠. 가심의 알 밑받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망치, 타공 펀치 뚫을 때 바닥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받침대가 필요하고요.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거, 구멍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또 괜히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두꺼운 형지가 팔아요. 이제 뭐 패턴지라고도 하고 형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는 종이처럼 1mm처럼 그려져 있는 두꺼운 도화지가 팝니다. 뭐 학교 앞에 문방구에도 팔 것 같고요. 문구점에도.
아니니까. 끝을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고정을 한 상태에서 두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 있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어요. 예,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재료가 완성이 됐고요. 재단이 완성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조금 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가죽공예에서 스키라고 하는데요. 왜 일본말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키 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어느 정도 접힐 부분을 예상을 해주고요. 어차피 같은 부분이니까 같은 부분에다가 가죽 대패라고 있어요. 이거 하도 오래 안 써가지고 좀 먼지가 쌓였네요. 이러한 이제 가죽 대패라는 게 있는데 사실 가죽 대패까지 쓰기에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예, 이 가죽 대패인데 가죽 대패로 이렇게 긁어서 가죽을 좀 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오늘 가죽 대패를 쓰지 않고요. 칼로 이거를 하는 방.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면도칼 같이 생긴 건데요. 이걸로 가죽을 이렇게 긁어서 얇게 만드는 뭐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오늘 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얇게 자르는 칼습기라고 하죠. 칼습기를 해서 제가 이걸 좀 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죽의 두께를 조금 얇게 갈가냈습니다. 갈가냈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잘라냈습니다. 네. 가죽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뭐 이 정도의 두께라면은 그냥 이렇게 얇게 만드는 작업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두꺼운 가죽, 전에 썼던 것보다도 거의 2배가 되는 가죽을 지금 이제 썼기 때문에 제가 약간 두께를 얇게 만들었던 과정이었고요. 고리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고리를 건 상태에서 이제 본드 칠을 해주게 될 겁니다. 본드는 뭐 이제 돼지표 본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돼지표 본드를 쓰셔도 되고요. 뭐 가죽 전용 본드를 쓰셔도 되는데 용도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가죽과 가죽을 붙일 때는 뭐 돼지표 본드를 쓰셔도 되고 가죽 전용 본드를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가죽 안에 스웨이드라든가 부드러운 안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 펴발라야 될 때, 마치 그 도배할 때 풀 바르는 것처럼 펴발라야 될 때는 반드시 가죽 전용 본드를 쓰셔야 됩니다. 돼지표 본드를 쓰게 되면 울퉁불퉁 안에서 울어요. 이렇게 좀 딱쟁이지고 코딱지처럼 울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이 이렇게 본드칠은 안쪽에서 항상 바깥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건조,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본드가 어느 정도 약간 건조되는, 건조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제 그어놨던 선에 맞춰서
좋네요. 한동안 가죽 제품을 제가 만들지 않다가 요즘 이제 다시 만드는 거라 약간 손에 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쪽에 본드가 나오는 삐져나오는 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본드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가시매라고 해요. 가시매. 왜 일본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정 버튼, 고정 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점에 가도 가시매 주세요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네. 가시매는 이렇게 생긴 평평한, 면이 평평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추 윗면이 이렇게 볼록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차이가? 네, 볼록한 게 있고 평평한 게 있어요. 저는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평평한 가시매를 씁니다. 볼록한 가시매는 잘 쓰지 않아요. 저는 평평한 가시매 쓸 거고요. 브라운 계열의 가죽이니까 은색 또는 이런 앤틱한, 이 앤틱 뭐라고 하나요? 사틴이라고 하죠. 사틴. 네. 이 금속을 사용해 볼까 하는데 이 핀의 두께가 맞아야 돼요. 이 가죽의 두께에 맞춰서 핀의 두께가 맞지 않으면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펀칭 도구죠. 펀칭 도구. 펀칭 도구로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요. 정가운데. 그 다음에 망치. 네, 고무 망치죠. 고무 망치로 그냥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펀칭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제 가시매를 알을 여기다 넣고요. 뒤쪽에 고정해 줄 수 있는 세트죠. 이걸 넣어서 요 이제 이런 이 가시매 알을 이제 펀칭 타공을 할 때 넣을 때 여기 밑에 둥근 부분이 찍히지 않도록 이렇게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은 제가 안 드릴게요. 지금 바쁘니까. 아니, 설명이 많아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제가 평가시매를 잘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로 다시 이렇게 놓고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그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시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도록 가죽 제품을 위에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시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죠. 두 번째 거를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둥근 부분에 이렇게 맞춰주고요. 둥근 부분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고요. 기스가 나지 않게 가죽 제품을 원래 위에다가 이제 놓고 때리는 그 가시매 알을 박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구를 제가 쓰지 않고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더 빨리 파워풀하게 쉽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됐어요. 자, 90% 완성이 됐습니다. 가죽 마감재라고 하는 거고요. 슬러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이 슬러거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거칠했던 단면이 매끄럽게 바뀝니다.
이 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감을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난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이 이런 가죽 마감제 바르는 이런 액체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마감 가죽 이 단면 잘린 단면을 코팅해주는 코팅제거든요. 요거를 바르셔서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통가죽 같은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다 솟는 때가 묻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여기까지 제 스타일은 슬러거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부분까지만 저는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인두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영어로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으니까 뭐 이름을 이니셜을 새겨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오랜만에 가죽 공예를 해서 버벅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키홀더 만들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로맨스였습니다.